다음 주는 어디죠? 네, 하루하루 발표하겠습니다. 네, 하루하루 발표 시작해 주세요. 잘 보이시나요? 네, 이제 저희는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장애인 여행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하루하루입니다. 목차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할 거고요. 먼저 EU에서 장애인 관광 산업에 830조 유로 정도 되는 막대한 가치가 있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이제 비영리 단체, 여행사 같은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한국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런 가치를 끌어내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장애인 여행사가 일반 여행사와 달리 높은 가격을 설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건 궁극적으로 배리어 프리 여행의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표출되지 않는 것을 원인이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일단 시장은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전체 시장은 국내 여행 시장 규모의 장애인 비율을 곱해서 장애인 여행 시장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유효 시장은 물리적인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유저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이용자 비율을 곱해서 이렇게 2.4조 원 정도의 큰 시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익 시장은 특히 보호사나 동행자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여행에서 어려움이 가장 크다고 판단되는 1인 가구를 초기 타겟으로 설정했는데요. 장애인 1인 가구 비율을 곱해서 약 2천억 원대의 큰 규모 시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소나를 조사했는데 저희가 상정한 페르소나는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게 되어서 정보나 이동에 대한 불편을 크게 느끼는 고객층이었습니다. 이를 주 사용자로 하고 소통과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싶은 사회적 가치를 느끼는 일반인 사용자 역시 부사용자로 상정을 했습니다. 이들은 여행이 마땅치 않아서 네, 옵션이 없어서 여행을 잘 하지 못한다는 페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유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가이드 혹은 보호사분들도 부사용자의 하나로 페르소나로 상정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정한 페르소나 외에 시장에서는 되게 많은 니즈들을 표출하고 있었는데요. 장애인 여행에 있어서는 이동 편의시설이 가장 주류였습니다. 그 외에도 부정적인 시선이나 신체적인 장애, 그리고 보호 인력이 반드시 동행되어야 한다는 개인적인 제약, 상품이 마땅히 없다는 구조적인 제약까지 다양한 장애 요소들이 있었고 실제로 전국의 80%, 서울의 98%의 높은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여행 수요로 이어진 건 많이 없었습니다. 이건 국내 여행 평균 비용인데 이 숫자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이블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편리성, 신뢰성, 그리고 즐거움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동 편의시설이나 장애인 여행에 관련된 정보들을 모아볼 수 있도록 편리하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정보가 없다고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가 실제 올라온 정보와 예약 과정에서는 되게 다른 현실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위 매물이 많고 숙박시설 같은 경우 입실 거부 같은 문제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여행 수요를 표출할 수 있도록 즐거운 여행을 꾸미는 것 역시 되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컨셉 외에도 공감을 통해 소통을 할 수 있는 여행, 그리고 장애인 고객이라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행하고 부사용자에 해당하는 가이드, 보호사, 운전기사분들에게는 부수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으로 거듭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블루프린트 화면인데요. 온라인 앱 서비스인 만큼 어플리케이션에서 터치포인트가 대부분 발생을 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정보의 신뢰라든지 편의성 부분을 위해서 숙박업체, 교통서비스 등의 API를 연동하는 방식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정보들을 업데이트하고 그 업데이트된 정보들을 상품 옵션 리스트나 아니면 모아볼 수 있는 정보 페이지에 모두 표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부사용자들에게 수익이 적당히 배분될 수 있도록 자동적이고 투명한 펀딩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고요. 저희 인력이 투입을 해서
전문적으로 검증을 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식의 신뢰 확보 방안도 블루프린트 단계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똑같은 프로세스를 사용자 입장에서는 동기와 감정 측면에서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전이맵 구도이고요. 다 살펴보기보다는 전환의 결정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크리티컬 포인트 몇 가지를 집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색 단계에는 장애인 여행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본인과 상황이 유사한 여행 후기에 대한 수요가 있었습니다. 남들이 여행 간 거에 대한 후기이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면 이게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리스트에서 관련된 시설 정보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도 있고 랜딩 페이지에서 빠르게 정보를 모아보는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 앱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는 원하는 옵션들을 쉽고 빠르게 추가하고 취소까지도 할 수 있고 바로 펀딩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편리한 UI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행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펀딩 과정을 투명한 회계 내역을 공개하여 합리적으로 가성비 있는 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만족도로 이어지게 했고요. 다양한 인앱 컨텐츠를 통해서 여행을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저희 브랜드 요소인데 여행을 되게 가고 싶어지죠. 네, 가능해진다고 하네요. 네, 이 사용자 화면은 저희가 이제 프로토타입을 이 화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랜딩 페이지 사용자 화면인데요. 이렇게 호텔 정보를 누르면 관련된 정보들이 나오고 여기에 이제 아이콘으로 나오게 되고요. 무장애 시설 같은 경우도 엘리베이터, 휠체어 주차장, 장애인 화장실 이런 식으로 모아볼 수 있고 여행 후기들, 사진들도 이렇게 모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천 여행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고 이렇게 펀딩 여행으로 바로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 생성 과정에도 인력 가이드가 필요하면 추가를 하고 교통편, 시설, 그리고 원하는 장소를 추가해서 이렇게 옵션을 만들고 바로 펀딩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한 이후에 저희 브랜드가 다른 경쟁 서비스들과 비교하여 차별점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경쟁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여행 서비스라는 것이 되게 일부 기능들이 모여서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구조이기 때문에 각 컴포넌트별로 경쟁사를 추려봤고 장애인 여행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제 배리어 프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도 그리고 복지 서비스까지도 경쟁사로 포괄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체적인 특수성을 얼만큼 고려해 주는지 그리고 일부 기능 지원이 아니라 얼만큼 통합 지원을 해주는지에 따라서 이제 2x2로 아웃라인을 만들어 봤습니다. 모빌리티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도 여기 15년도 기준 37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확인한 자료는 거의 90분에 육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출퇴근 수요를 위해서도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행 수요로 사용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상업 서비스 역시 공급을 일반인과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 여행에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숙박 플랫폼 같은 경우도 장애인 시설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공유 숙박 같은 경우 공급자에 따라 입실 거부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베리어 프리 여행 같은 경우도 무빙 트립 같은 서비스는 장애인임에도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게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지만 사실상 패키지 여행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건 뒤에 가서 가격 부분과 함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 서비스는 정책적으로 수혜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이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의 경우 평균적으로 장애인 여행사 가격은 45만 원입니다. 근데 에이블 서비스를 통해 36만 원까지 내릴 수가 있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패키지 여행의 경우 어떠한 컴포넌트가 마음에 들지만 나머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구매 전환으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걸 옵션화하게 되면 원하는 여행들을 스스로 구성을 할 수 있게 되고 펀딩 과정을 통해 리프트를 지원하는 차량이나 휠체어 같은 장비 비용을 다양한 채널로 회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낮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이런 세 단계로 계획을 했습니다. 먼저 플랫폼 서비스다 보니까 네트워크 효과가 가장 중점적이라 생각을 했고 컨텐츠 마케팅을 통해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여행 산업 같은 경우 비수기 수요가 감소하는 게 되게 뚜렷한데 장애인 소비 주기가 일정하다는 점을 활용해서 저희 구독자 풀과 함께 적극적으로 B2B 영업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는 정부, 지자체 등과 직업 교육을 연계하여 복지업 큐레이션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인력을 배출하고 저희가 소비자 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성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캔버스이고요. 수익 흐름은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 컨텐츠 마케팅을 통해 일단 고객 수를 먼저 확보하게 되면 이런 보수적인 가정에 의해서 연수익을 추정해 봤습니다. 그 결과 연간 10,000명 정도의 토탈 어쿠이션을 산출할 수 있었고요. 이는 앞서 가정한 수익 시장의 약 2%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 결과 3년 안에 BEP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여행 서비스라는 종합적인 가치를 제공함에도 원가 구조가 효율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다양한 공급자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데 그치고 비용은 대부분 초기에 앱이나 웹 구축 비용으로 지출하는 게 전부입니다. 다만 이제 연간 4천만 원 정도에 되는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이 BEP 달성의 관건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드맵은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초기 유입시키는 단계, 스케일업 단계, 그리고 지역적 확장을 계획을 했는데요. 이 부분만을 설명을 드리면 특히 스케일업 부분에 있어서 일반인 카쉐어링 서비스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그 운전이 가능한 장애인분들이 핸들 조작을 통해 운전할 수 있도록 개조를 하고 초기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지역적 확장 같은 경우 지자체와 협력하는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참여 경로를 나타낸 건데 SNS가 저희가 타겟하고 있는 고객층에게 크게 중요한 채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체 공식 채널을 운영함으로써 구심점을 마련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 문화 쪽을 가면 당연히 특수성이 짙은 타겟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객 중심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 거고 장애인분들의 경우 되게 천차만별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경험들을 수집하고 이를 서비스에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동등한 문화를 중요한 가치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여행 서비스이다 보니 자유로운 문화가 없으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건 순서가 바뀌었는데 몇 가지만 찝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행 경비 이 부분은 저희가 생산을 해서 제공하진 않지만 여행 상품 가격에 포함돼서 받고 그 이후에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책사항 같은 경우도 여행객 부주의 과실로 있을 경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이라는 특수한 고객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법적으로 한정치산자의 부주의 과실들을 판단하는 요건이 일반인과 다르기 때문에 이 면책사항이 서비스의 품질을 낮추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불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전액 환불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때에도 동일한 비율로 공급자에게 여행 일정에 대해 준비했던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 스토리보드고요. 1분짜리 영상을 준비해서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영상은 저희 조의 한예진님께서 틀어주시겠습니다.
결혼도 했는데 여행을 왜 못 가? 원하는 곳 어디든 편안하게 친구도 사귈 수 있고 어쩌면 사람도 찾을 수 있고 생각하지 못한 즐거운 방법으로 늘 수 있고 어때?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아? 어떻게 하냐고 에이블에서 모두 가능해. Together we are able.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 질문하고 코멘트 받을게요. 자, 문수연이부터 할까요? 네, 그 비용 측정 과정이 조금 궁금했던 게 펀딩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기존 패키지가 더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 통일된 이동수단 혹은 구성 등 때문이죠. 근데 모든 옵션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해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화나 개인 맞춤형 서비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서비스의 핵심 가치를 더 잘 전달하는 방향이 아닐까 해서 질문과 피드백 드립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리미엄 서비스화 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저희 생각을 했는데 전체적인 제일 처음에 발표하기 앞서서 잠재적인 가치 EU에서 약 830조 유로를 산정했던 이유가 수요가 그만큼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는 게 이 시장 전체 크기를 키우는 데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낮은 가격을 저희 가치로 제공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익스트림한 사용자를 갖다가 후천적 장애인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누가 답변을 줄까요? 예진이가 줄까? 네, 저희가 페르소나 설정을 할 때, 처음에는 여행에 대한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어,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이 있어서, 선천적 장애인은, 후천적 장애인은 원래 여행을 하다가, 장애를 후천적으로 갖게 되어서 여행에 대한 그런 아쉬움과 더 니즈가 클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선천적인 장애인보단 후천적인 장애인이 더 저희 서비스에서 익스트림한 사용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페르소나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는 사람? 네, 저 아까 시장 관련된 설명을 하실 때 맨 첫 부분인가? 거기 근데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혹시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맨 처음이 시장 규모 말씀하시나요? 네. PPT 다시 공유를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전체 시장 같은 경우는 국내 여행 시장 규모가 68조 정도로 산출이 돼요. 근데 이게 일반인도 모두 포함한 규모이기 때문에 이 중에 장애인 비율 5%를 곱해서 이렇게 규모를 산정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타겟하진 않지만 최종적으로 닿을 수 있는 마지노선 같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장애인분들, 이건 시간이 없어서 발표 때 설명을 못 드렸는데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된 조사에서 웹을 이용하는 빈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통해서 여행을
기획하고 여행 과정에서도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쪽으로 좀 서비스의 방향을 잡고 모바일 이용자를 유저 시장으로 타겟하게 되었고요. 그거 역시 장애인 스마트폰 보유 비율을 곱해서 전체 시장에다 곱해가지고 더 줄인 규모고요. 수익 시장, 저희가 놓치지 말고 꼭 잡고 있어야 되는 타겟층들인데 실질적으로 보조 인력이 없으면 여행이 안 된다는 이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여행을 가고 싶지만 포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극단적인 케이스가 1인 가구들이 아닐까 생각을 했고 1인 가구, 장애인 1인 가구를 산출하는 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서 유효시장에서 장애인 1인 가구 비율을 곱해서 이렇게 수익시장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자, 우리가 보통 이런 사회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같은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파트가 서스테이너빌리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 가능한가, 어떤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거 없이 지속 가능한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나는 이 하루하루 팀의 특히 좋은 점은 이런 비즈니스 모델 쪽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다. 그렇게 해서 이 사회적 약자들 위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어떤 세금 기반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서 그 문제를 풀려고 했던 점들이 참 좋았고요. 이제 물론 그게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큰 방향은 나는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 서비스를 갖다 포커스를 도우면서 만들어낸 것들이 굉장히 좋았던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고 많이 했어요. 박수 한번 칠까요?